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은 1조 443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불확실한 증시 환경 속에서 AI 관련주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가 얼마나 경쟁력을 보이는지가 향후 주가 흐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대인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반도체 랠리에 이른바 비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신용융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에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은 110억 7,689만 달러로 모든 해외 주식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4년 만에 해외 주식 보유 금액 1위 자리를 엔비디아에게 내준 것으로 테슬라가 2위가 되었고 그 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SK 주가가 9% 넘게 뛰었습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은 노 관장 측에 주식을 내줘야 하는 만큼 최 회장의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SK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향후 SK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국채 입찰에서 수요 악화가 확인이 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우리 시장의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PC 발표 전인 내일도 또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단타의 신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 또는 두 종목만 공략한다. 단타의 신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우진엔텍 상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잡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진엔텍 저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분들 이미 70%까지 수익을 찍고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단타의 신 이용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은 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주식 계속 할 필요 없다. 하루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만 공략하시면 되고 오전에 30분, 오후에 10분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단타의 신 이용준인데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 다 보신 것처럼 드디어 제가 5월 달만 이 방송에서 4번 또 교육방에 수도 없이 강조했던 우진엔텍 상한가를 가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희열을 느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진엔텍 상한가인데요.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만 제가 4번 또 서울경제에서만 4번 이상 강조했기 때문에 우진엔텍에 대한 대응을 하셨던 분이라면 단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한 분이라도 제 따라서 우진엔텍 하셨던 분이라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또한 매우 기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고요. 이 경제방송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래는 신들의 매매 신호의 단타의 신호로만 하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키워드림까지 주말에 하고 있으니까 평일과 주말에 더 보시면서 우진엔텍 지금 공략 이미 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대응 흐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한가를 평생 들어서 상단을 제외하고 밑에서부터 끝까지 상한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 상한가를 제가 5월 달에 우진엔텍 잡아드리면서 우진엔텍 이제 내일부터 흐름 궁금하신 분들 저 잘 따라오시고 저는 아직도 우진엔텍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진엔텍 최고점까지 한번 달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만 공략한다. 이게 저희 컨셉이고요. 어차피 제가 주식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본업, 직장이면 직장, 또 자영업자면 자영업자, 더 전업주부는 전업주부 일을 하시면서 저 따라오시면 되는데 저는 하루에 한 종목 또는 시장에 가장 강한 두 종목만 공략하기 때문에 종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도 제가 하는 매매법, 제가 하는 종목에 대해서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두 종목만 공략하는 게 제가 운영하는 교육방의 모토이고 제 철학이고 실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매매가 어려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종목 또는 한 종목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내일부터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 컨셉입니다. 오전에는 단타를 하고요. 오후에는 종가 베팅을 합니다. 단타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만 합니다. 사고 파는 것까지 끝날 때까지 1시간 하는 거고요. 오후에는 종가 베팅은 제가 종목을 안내하고 우진엔텍 같은 스윙 종목으로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면서 자영업하시면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야, 너도 수익 낼 수 있어. 우진엔텍 같은 종목 잡으셨다면 70% 가까이 수익 내고 지금 잠깐 눌려있기 때문에 다음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식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본업을 하시면서 하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전업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하루 종일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업하시면서 본업을 잃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대응한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5월 27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진엔텍 상한가입니다. 진짜 상한가입니다. 제가 진짜 상한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당일날 잡아서 상한가를 냈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끌고 와서 끝에까지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진짜 상한가를 5월 27일 날 여러분이 계신 교육방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5월 달 내내 강조한 종목이 드디어 제 예상대로 우진엔텍 상한가 들어갔고 지금도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게 5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 공개한 종목이 있어요. 이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키워드림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바로 오늘입니다. 5월 30일 VI를 들어가면서 모든 분들께 쉽게 말씀드리면 제 방송 보시고 제 교육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신 모든 분들께 오늘 VI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삐아 또한 제가 어제 전체 공개로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드렸죠. 어제 상승을 보고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오늘 VI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종목 공략하는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매일 지금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임을 그렇게 인지하지 않을 정도로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우진엔텍은 월요일날 상한가, 오늘만 LS 에코에너지 VI, 삐아 VI 요것들이 다 전체 공개로 나갔다는 거 명심하시고 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진엔텍 상한가 들어갔는데 앞으로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원전 대장주가 우진엔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목일 수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진엔텍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방에서 할 겁니다. 물론 원전 관련주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보성 파워텍도 있고 한전기술도 있고 두산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는 우진엔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우진엔텍 지금 보시는 분들 갖고 제 방송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장인데 연일 시장에 1,500개, 1,80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그러면 혼자 이런 시장 굉장히 외롭고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 수요일 날 무료로 너튜브 공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공개 방송은 여러분이 힘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수익 날 수 있는 단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드려서 매수하고요. 그다음에 수익 나면 수익 대응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빠지면 손절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하는 제 입장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과 잘 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매매에 들어가면 손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손절에 대한 이야기, 왜 이 종목이 가능성이 있고 왜 이 종목이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또는 익절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외롭고 요새 시장 떨어지니까 힘드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교육방에서 진행되는 너튜브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주식을 할 때는 종목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종목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A부터 Z까지를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 이야기 시작해서 프로그램 매수 이야기하고 기관 매수 이야기하고 종목에 대한 테마, 종목에 대한 끼, 호가창의 흐름, 외국인, 기관, 거래원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실시간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죠. 방송 어차피 해드려도 못 보시는 분들은 이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는 제가 무료로 이메일로 신청을 받고 전원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을 아쉽지만 못 본다. 하지만 주식을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들어오면 방송 끝나고 제가 이 강의들 캔들부터 이평선, HTS 설정법까지 이 강의를 무료로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하락장에는 한숨만 쉬실 게 아니라 수요일 날은 공개 방송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로 받는 기본 강의 자료를 공부하면서 하락장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곧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끝나게 될 상승장의 초입에서 준비를 잘 하시고요. 예수금과 그리고 실력 그리고 제가 하는 매매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트레이더 또는 성장하는 전업 투자자 또는 성장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너튜브 공개 방송 또 이메일 신청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함께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식 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닌데 계속 보고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겠죠. 우리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오전과 오후 짧게 집중을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도 또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들어오게 되시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과 대응법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강의도 또 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내용 꼭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계속해서 우진엔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거래 전에 상한가를 갖고 그렇죠. 지금은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을 근간해서 방송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VI 상한가 간 종목들도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잡았다 또는 이 종목을 수익 냈다는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한다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든 종목 탑3 서울경제 말씀드린 히든 종목과 강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와 똑같이 재룡전기 흐름 보셔야 되는데 재룡전기는 변압기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변압기 테마가 끝났는지 아니면 지속되는지는 재룡전기의 흐름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재룡전기가 상승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건도 보시지만 재룡전기의 추세가 살아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룡전기 추세가 살아있다면 그 밑에 전선주 또 변압기 관련주, 구리 관련주 흐름도 이어지기 때문에 재룡전기의 흐름, 지금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3월 5일 날 27,200원에 말씀드리고요. 벌써 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익률로 196%. 어마어마하죠.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지금 27,200원에 공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이 종목의 흐름을 통해서 이 대장주의 재룡전기 흐름을 통해서 관련주인 변압기, 전력, 전선, 그다음에 구리까지 흐름들을 일괄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는 지표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갖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계시다면 190%, 약 200%, 2배 가까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앞으로 흐름도 재룡전기를 통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산 제가 오랜만에 갖고 왔어요. 두산은 저에게 굉장히 작년에 의미 있는 종목이죠. 수익률로 160% 가까운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두산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16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드렸고 그 목표가를 멋지게 터치해 주면서 여러분께 엄청난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비중 또한 제가 수차례 강조하면서 많이 실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로 여러분이 수익 보셨다면 앞으로도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두산 지금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이 기존에 생각했던 자회사 이슈로 간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두산이 원전 이슈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이슈인 두산. 여러분 두산 앞으로도 같이 더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5월 29일까지 해가지고 171%나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흐름을 통해서 원전의 흐름, 두산 어빌리티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또 관련주들의 흐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산도 더 볼 수 있다. 두산 16만 원 말씀드리고 지금 22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 라인은 터치해줬고 그 다음의 흐름은 원전으로 간 거기 때문에 두산의 지금의 흐름은 원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재룡전기는 변압계의 대장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산은 원전의 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전의 흐름으로 가는 대기업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22만 원이 넘어간 두산도 흐름 보셔야 되는데 무려 제가 말씀드리고 171%를 갔기 때문에 두산까지 우선 두 개는 지표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제가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은 히든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강세 종목으로 5월 달에 3일, 16일, 23일, 25일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신드레 매매 신호하는데요. 매주 나올 때마다 어떻게든 우진엔텍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방송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우진엔텍 상한가 갔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뻤고 저 통해서 우진엔텍 공략하신 분들은 굉장히 희열을 느끼셨을 텐데 왜 그러냐 생각했더니 방송 때마다 우진엔텍을 강조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강조했던 우진엔텍이 처음에 5월 3일 날 28,450원에 강조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48,000원이거든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70% 올랐기 때문에 그럼 우진엔텍 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강세로 이야기하고 상한가도 찍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까지 말씀드릴 거고 우선 차트 한번 볼까요? 우선 재룡전기는 본인이 보유하고 안 보유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룡전기 추세가 상방이냐 꺾였느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룡전기 변화기 관련주 하신다면 지금 21선 지지를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추세가 깨져버린 하방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는 3%, 오늘 2% 가까운 표현으로 하면 많은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도 재룡전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 흐름을 통해서 변압기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다. 즉 말씀드리면 시장보다 강한 섹터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운 말 드리면 주식 용어 중에 상보적 강도라는 이야기 있어요. 상보적 강도.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률보다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률이 큰 거를 상보적, 상호 보완적 강도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재룡전기이고 그 섹터가 변압기 전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를 통해서 본인이 보유했건 보유하지 않으셨던 간에 재룡전기를 통해서 변압기와 전력에 대한 이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 재룡전기도 보시고 변압기 이슈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도 제가 이때 작년이에요. 작년 11월이니까 꽤 오래됐죠. 두산은 제가 16만 원 이 구간이 쌍고의 자리에서 정확히 최고의 목표가를 찍어드렸어요. 두산 한동안 안 봤었는데 두산이 원전 이슈 다시 묶이면서 다시 돌파가 나면 22만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원전 관련주 두산. 예전에는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이미 두산도 여러분이 원전 관련주로 편입해서 보시면 좋은데 공략보다는 추세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놀랐습니다. 22만 원 갖고 수익률로 한 171%니까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인데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종목이라고 해서 가지 않는다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이런 두산 같은 종목으로 제가 16만 원도 맞춰드렸으니까 앞으로 두산은 원전 관련주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공략하기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진엔텍입니다. 그냥 사진만 갖고 왔어요. 우진엔텍은 5월 3일 16일, 25일, 23일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강세 테마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실 때 그 한날 방송을 가지고 화면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왔을까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말
저도 의아했던 게 양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복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다 다른 양복으로 다 다른 날 우진엔텍을 강조해드렸다. 그만큼 제가 픽했던 종목이고 강조를 이렇게 많이 했다 말씀드릴 거고요. 매주 한 주에 한 번 나오니까 매주 강조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우진엔텍이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교육방에 들어오시건 안 들어오시건은 본인의 판단이지만 의지지만 제 생각인데 제가 방송에서 강조하는 종목에 대한 연구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만큼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매주 방송마다 우진엔텍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기 때문에 우진엔텍 결국에는 제가 27일 상한가 만들어드렸다. 여기에 다 이런 힘들이 모여가지고 쭉 모여서 상한가 들어간 거거든요. 상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진엔텍 우선 축하드리고 내일도 또 이번 주도 흐름 같이 볼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진엔텍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급등 나오기 상한가 들어가기 전날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여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종목 잘 보시고 저는 우진엔텍 흐름 앞으로도 생각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우진엔텍 흐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수익률과 그리고 향후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이기는 매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유 여부를 떠나서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방인지 하방인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원전 이슈와 엮이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 관련주들이 갈 때 또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전문가님이 또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향후의 대응법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그 공부방에서 또 이야기하셨던 종목들 수익 잔치를 계속했다고 하던데 네, 그게 우진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목도 있었을까요? 사실은 개별주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방송 시작할 때 히든 종목하고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주 키워드면 히든 종목 기억하시죠? LS 에코에너지입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 에코에너지가 사실 급등락이 굉장히 컸지만 제가 재룡전기 보면서 변압기에 대한 이슈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고가 대비 15.7% 올랐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 제 방송 보시고 어떤 구간에도 이번 주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다 수익 구간 들어왔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더 갈지 모레 더 갈지 아니면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VI 갔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히든 종목 이야기 좀 해드리면 LS 에코에너지는 지난주 키워드림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이 자리였는데 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락도 하면 15%하고 뭐 상승도 하면 18%하고 이렇게 이랬는데 결국에는 오늘 최고점인 45,300원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VI를 갔기 때문에 히든 종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 받으시고 공략하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다 기쁘셨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 LS 에코에너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재료가 이미 오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쌍봉 그 3중 천장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또 윗골에 자꾸 달리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LS 에코에너지 히든으로 드렸고 수익 드렸고 VI 갔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맞았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내일 흐름은 내일 물어봐야 되지만 우선 LS 에코에너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방 사례인데요. 많지만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것처럼 하락장입니다. 코스닥은 지수가 깨져버렸고요. 코스피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3%, 오늘은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에도 수익이 나냐?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유 종목들이 다 빠지고 하루에 1,700개, 1,500개씩 빠지니까. 근데 수익이 납니다. 오늘 것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들어오신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가능한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오늘 공략한 단타와 종가 베팅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단타로 J2K 바이오라는 종목을 단타로 빨리 공략해서 30분 만에 13% 넘는 수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B하라는 종목은 모든 분들 교육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 어제 공략하고 종가 베팅 공략했기 때문에 2번 공략해서 오늘 또 VI 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시간 내서 오전에 1시간, 저는 오후에 10분 정도 공략하실 수 있다면 수익은 날 수 있다. 하락장에도 이 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보유 종목과 지수 편입된 종목에 대한 흐름을 봐야겠지만 하락장의 개별주의 흐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차트 보면 좀 설명드릴 텐데 오늘 30일입니다. 오늘 J2K 바이오 혹시라도 공략하신 분 계시다면 저는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만큼 강한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오전에. 그래서 오늘 5월 30일 날 J2K 바이오 VI 가는 거를 제가 장 초반에 9시 여기 써졌네요. 9시 3분에 교육방에서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33,550원에 매수하세요라고 사인을 드렸어요. 오늘 이봉이거든요.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거의 고가까지 하면 25%까지 오른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장 장 초반에 가장 강한 종목을 교육방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게 진짜 타점이 궁금해요 이러신 분 계시기 때문에 실현 수익과 실제 일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침에 바쁘죠. 장 시작 1분 봉인데요. 9시 5분에 3분에 말씀드리고 5분에 체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바이이고 이 눌림에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인대로 걸어놓고 대응이 되신 분들이라면 매수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30분 만에 여기까지 올라갔죠. 물론 고가는 41,250원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더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장에 이 종목 J2K 바이오 공략하시는 분 계시다면 단타로 너무 잘하셨다. 저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육방에서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루에 가장 강한 한 종목 또는 하루에 가장 강한 2종목 정도를 공략하시면 하락장에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J2K 바이오 공략한 거 말씀드렸고 수익률은 이렇게 났습니다. 실제로 실현 수익률은 13% 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는 고가 대비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현 대비 수익률로 해서 13% 정도 났기 때문에 30분에 13%면 정말 꿀이죠. 꿀 같은 수익이죠. 왜냐하면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 힘든 장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 드렸고 B아는 더 잘하시겠죠. B아는 제가 여러분 다 제가 공개를 어제 종가 베팅으로 드렸기 때문에 B아라는 종목이 오늘도 급등 나와 VI 갔기 때문에 장 초반에 B아도 VI, J2K 바이오도 VI 갔기 때문에 오늘 하락장에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생각돼요. B아는 고가 8.5%까지 올랐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베팅으로 드렸기 때문에 종가 베팅은 하루에 10분 직장 다니신 분들도 알람 맞춰놓고 3시 15분만 집중하시면 종가 베팅 하시고요.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아는 이렇게 됐죠. 종가 베팅 어제 3시 18분에 공략해서 오늘 바로 최고가는 2150원까지 올랐고요. 지지받는 그 순간 매도를 하면서 B아까지 오늘 매도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신 분은 10% 정도 수익 났고요. 기본적으로 8%, 5% 수익 났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너무 움츠려들지 마시고 종가 베팅은 종가 베팅 그리고 단타로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서 하락장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하루에 짧은 시간 투자로 또 이렇게나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경계감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장 보셨나요? 사실 하락장에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불확실성이고 내일 발표한 이후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지수 차트 이야기 잘 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하지만 지금 지수의 흐름과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마음적으로는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진짜 오랜만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코스피는 2635에 끝났어요. 금방이라도 2700을 넘어갈 것 같은 지수가 연일 이렇게 급락한 거죠. 사실은
하루에 1%, 1.5%, 2%씩 빠진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20일 지지가 마지막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는 상승 나올 지지라는 게 있는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은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깨졌고 831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강한 종목,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은 매일 나옵니다. 제가 했던 종목들, 삐아라든지 JLK 바이오 같은 종목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약세 시장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삼성전자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다기보다도 시장의 흐름이 너무 약하다. 약하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흐름이 중기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단기로 언제라도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내시라고 바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잘 견뎌내시기 위해서는 제가 함께하는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단기면 단기, 종가 베팅은 종가 베팅을 하면서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환율이 강세니까 뭐 뻔한 이야기일 수 있죠. 지수 하락하면 환율 강세이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금리 불안 이슈에 투심이 위축됐다. 코스피는 3개월 만에 2630선을 깨졌다. 이런 이야기니까 뭐 우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울할 필요 없다.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 또는 두 종목 공략해서 결과론적으로 수익 내면 사실은 승리하는 거니까 그 수익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힘내시라는 말보다는 버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이 요즘 정말 어려운 시장이지만 버텨가면서 또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한다면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가 또 내일도 핫하게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했던 이슈는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 14종목의 평균 목표 주가가 연초 대비 9.98%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IT 및 금융기업 호실적에 힘입은 것으로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할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 그래프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정받았지만 향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인데요. 먼저 오늘 장에서 2.26% 정도 하락한 삼성전자와 그리고 3.36% 정도 하락한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향후에는 또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노조와 관련한 리스크도 있는 만큼 조금은 좀 신중하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관망 들어주셨을까요? 삼성전자는 뭐 여러분도 아시고 글로벌적으로 대기업이고 큰 기업이고 좋은 회사하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지수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노조에 대한 이슈, 엔비디아, HBM 이슈가 불발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관망 의견 저는 드리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서울경제 방송을 지금 3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삼성전자를 그때 한번 이야기하고 진짜 3년이 된 지금쯤에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총이 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 더 갈까요? 아니면 내일 떨어질까요? 이슈잖아요. 저는 우선 관망이라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은 하락할 확률이 상승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재료를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한다를 말씀드릴 거고 삼성전자 지금 더 살까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노조에 대한 이슈가 오늘 좀 나왔어요. 이게 노조 파업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체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슈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불발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했을 때는 지금 SK 하이닉스발 이슈가 좀 더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망 의견을 드릴 거고 그럼 추매는 언제 해요? 이렇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분할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발 탑승 불발의 이슈 때문에 당분간 아마 이번 주나 언제까지는 하락 또는 횡보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가 코스닥 차트처럼 지금 추세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깨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저점 이 구간도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전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걸 꼭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락이 좀 크게 나와버리면 삼성전자도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추매 타이밍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망 의견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지수이고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린 거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 이슈가 언젠가는 해결하겠죠. 해결하는 그 시점 전후로는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추매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로서는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하고 지켜보시다가 매수 사인 주시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저는 왠지 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또 짝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손잡고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큰 틀은 앵커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엔비디아 이슈의 그 불발은 삼성전자한테는 악재지만 반대로 반대체의 SK 하이닉스한테는 호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저는 자리가 좀 내려온다면 충분히 좋은 매력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SK 하이닉스. 오늘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큰 종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애널리스트, 한 명의 전문가로서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의견이 여러분께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는 매수 의견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재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호재 만발입니다. HBM 공급이고 내년 계획까지 이미 논의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사들과 SK 하이닉스 관련사들의 흐름을 같이 볼 때는 지금 이쪽 SK 하이닉스 쪽 관련사들의 흐름들을 훨씬 더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두 기업 다 좋은 회사는 맞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훈풍이 SK 하이닉스는 웃고 삼전은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HBM 공급과 엔비디아 훈풍은 지금 수혜는 SK 하이닉스인데 한미 반도체도 드리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DI 이런 종목 순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보면 근데 제가 매수 타점은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연일 이틀 동안 음봉이 좀 나왔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21선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1선이 깨진다는 거는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선까지 내려온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SK 하이닉스 갖고 계시고 비중을 좀 확대하신 분이라면 지금 눌림 매수가 최적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 만발이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용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개별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세 개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LG전자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공냉식 액침 냉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자가 미국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는 LG전자였습니다. 전문가님, 보통은 이게 강세 개별주이다 보니까 좀 상승한 종목을 많이 가져오시곤 하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오늘 너무 다 안 좋아서 네네. 대형주들 특히 많이 좀 하락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왜 LG전자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선 LG전자 내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을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가장 큰 종목 세 종목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시장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LG전자 내일은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AI 업고 티어 LG전자 11만 원 돌파했다. LG전자가 진짜 오랜 하락 끝에 장대 양봉을 세운 거거든요. 그 중심에는 AI 데이터 센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도 15만 원까지 상향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재료 중에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LG전자 저는 내일 눌림자리 공략 잘 하신다면 중장기로도 여러분께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세 종목이 굉장히 큰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하단 QR 찍고 들어오실 교육방에서 제가 한번 계속적으로 짚어드릴까 합니다. 하락장에 여러분께 도움을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매수 차례 한번 찍어드릴게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인 10만 원 부근입니다. 10만 6천 원이니까 내일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 자리가 1차적인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LG전자 내일 하실 분들,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하실 분들 10만 원 기억하시고 내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은 바로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 언제 어떤 시점에 또 매수를 하면 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에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용준 전문가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상한가까지 터치를 한 우진엔텍. 이 우진엔텍이 어떻게 또 수익이 날 수 있었는지 우리 이용주 전문가님께서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비중 확대를 해서 상한가까지 잡았다면 이보다 좋은 건 없죠. 즉 말씀드리면 불타기를 잘해서 비중 확대를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면 여러분 계좌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우진엔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비중 확대를 하고 어떤 종목을 빨리 손절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잠깐 해드릴 텐데 저는 5월 달에 방송만 4번 했지만 교육방에서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했던 종목이 우진엔텍이거든요. 왜 비중 확대를 했는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거고 불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타기가 물타기보다 100배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물타기는 쉽게 말하면 하락하는 종목의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죠. 근데 이게는 추세 잘못하면 훨씬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지만 불타기만 잘하고 이렇게 비중 확대를 잘한다면 우진엔텍 상한가 간 것은 비중이 작은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비중이 실은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여러분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왜 우진엔텍을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에 있어요. 재료가 5월 달에 이런 재료가 나왔지만 사실은 4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 본인이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으면 좋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읽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SMR 이슈, 원전의 이슈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에 대한 근간이 될 수 있다. 충분히 그 중심에 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리, 전선, 변압기 이슈는 다 갔지만 원전 이슈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이런 재료들, SMR은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전력원이다라고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정확한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슈도 있었죠. UAE 대통령이 방한했다. 요거는 사실은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이슈로 우진엔텍을 한 달에 4번이나 강조했고요. 비중도 원 없이 여러분께 함께 했는데 차트에 이제 비중 실은다고 해서 무조건 실는 건 아니고 이런 차트를 관심 있게 보십시오. 첫 번째는 다 비중 실었던 자리입니다. 이게 없다고 본다면 굉장히 횡보하는 종목이었어요. 상승이 나오면 1%, 하락이 나오면 2% 나왔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의 타이밍상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재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차트가 우상향한다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2%, 1% 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전고점 라인이 돌파되는 자리까지 이미 이렇게 힘을 응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종목이 재료가 좋고요. 차트 흐름 쪽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전고를 돌파한 자리다. 일정은 있다.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핵심 해안이 있다.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실어보시고 비중을 몇 번을 실었더니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상한가가. 여기서 핵심은 상한가로 끝나지 않았다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진엔텍은 상한가 이후에 지금 지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은 내일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중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 계좌가 불타기로 바뀔 수 있다. 언제까지 빠진 종목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추세 이탈이라면 손절을 가감하게 하시고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 재료는 그 근간은 재료와 추세, 전고 돌파 이런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오늘의 히든 종목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진엔텍을 히든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번 강조를 해도 히든으로 강조를 해야 여러분께도 기록이 남는 것 같아서 히든으로 우진엔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왜 또 갖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상한가를 시작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는데 그 근간은 재료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의 연속성.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재료로 시작해서 재료로 끝난다. 어떤 재료는 단기로 소멸되지만 어떤 재료는 1년, 어떤 재료는 반년 이어가기 때문에 우진엔텍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재료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우진엔텍이 상한가를 시작했고 교육도 우진엔텍을 해드렸고 비중 확대를 해드렸고 히든도 우진엔텍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우진엔텍 지금 굉장히 관심 있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사를 보면 이게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 원전의 귀환. 미국과 일본, 유럽 속속 유턴한다. 이렇게 그 이슈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재생에너지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요새 SMR이 친환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MR, 원전이 들어와 줘야 그 많은 전력의 이슈를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해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가 상한가 한 방 끝났다 해서 주르륵 내려가는 이슈가 아니라 추가적인 1파동, 3파동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슈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우진엔텍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단 QR 찍고 교육방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슈 그대로 말씀드리면 미국, 일본, 유럽 원전 정책 유턴 가속화한다. 즉 결론은 돌고 돌아서 원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진엔텍이 저는 많은 원전주, 에너토크, 우진엔텍,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있지만 저는 우진엔텍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48,500원까지 찍은 다음에 약간 눌림이 나왔죠. 오늘 또 아래꼬리 멋지게 달려줬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은 내일 또 바로 한번 급등이나 상승이 나왔으면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기뻐할 것 같다. 그래서 우진엔텍 흐름은 단기가 아니라 길게 보자. 저는 오늘 히든 종목으로 우진엔텍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우진엔텍이었습니다. 앞서서 우진엔텍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 때나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게 비중 확대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비중을 확대할 타이밍 제대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8시 50분부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의 핫 테마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었는데요. 오늘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했지만 이때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눈여겨보신다고 하셨는데 삼성전자는 현 시점에서 관망을 하는 게 좋겠고 SK하이닉스는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여러 번 이용준 전문가가 강조했던 우진엔텍이었습니다. 우진엔텍 전문가다운 대응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